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저번 시간에 이은 머리의 고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 시간에 이제 코피와 관련된 것들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머리 고정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척추 손상이 의심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운동성 평가, 그 다음에 감각성 평가, 이 두 가지만 적절하게 해주셔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뭐 순환까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손톱을 눌러봐서 2초 이내에 들어오는 순환 상태인지 한 번쯤은 확인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시켜가지고 우리가 PMS라는 언어, 두 문자어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면요, 이제 머리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전에 세 번 얘기했었죠, 그죠? 직접 손을 하거나 아니면 어깨하고 팔뚝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이나 혹은 다른 물체 등을 이용해서 머리를 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그냥 비슷한 내용들인데 환자가 어느 정도 의식도 있고 어느 정도 호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일 때에는 이런 방법으로 그냥 손을 이용해서 두부 고정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환자가 외상 환자인데 숨쉬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환자의 그 기도를 강제적으로 여는 방법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에서 환자를 구조하기 전에 척추 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 뒤쪽에서 한번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바깥쪽으로 빼시기 전에 한번 더 이렇게 앞뒤로 고정하는 방법. 그래서 옆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환자의 앞뒤로 고정하는 방법들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거니까요. 이렇게 이런 환자들은 이제 외상 환자,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서 다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차량까지 설명했으니까 이제 바이크와 관련된 모터사이클 관련된 것들이 이제 있을 건데, 모터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조금 헬멧을 잘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다 헬멧을 착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헬멧을 착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헬멧 자체를 우선 잡아서 환자의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이 헬멧을 제거를 해주실 건데 만약에 헬멧이 환자에게 꼭 알맞다 그래서 헬멧 벗기는 게 매우 힘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헬멧을 벗기지 않고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헬멧만 잡아서 환자의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술기를 배우는 것 자체는 이제 환자가 매우 중환자여서 호흡기계에 관련된 처치를 제공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환자하고 그 환자하고 헬멧하고 맞질 않아서 헬멧을 잡아봐야 머리가 그 중간에서 계속 헛도는 바람에 헬멧을 잡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계속 헬멧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말 그대로 없으니까 헬멧을 제거하고 환자의 머리를 직접 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뭐 어려운 방법들은 아니고요. 이제 양쪽에서 잡고 있다가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처치자가 앞뒤로 우리 거기 그 여기 차량에서 했던 것처럼 앞뒤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요 잡은 상태로 고정해주고 있는 상태로 버티면 헬멧을 약간씩 천천히 기울이면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인 남성일 가능성이 높은 성인 남성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뒤쪽에다가 약간의 패들되는 것들도 좋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이쪽 높이하고 지금 이쪽 높이하고 다르죠. 헬멧을 쓰고 있는 높이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인 남성 같은 경우, 성우 남성이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흉부의 그 직경이 머리의 위치보다 조금 더 직경이 크다 보니까 머리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약간의 한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그 사이에 있는 그 패드 같은 것들을 대주셔서 약간 두부를 머리를 올려주신 것이 환자에게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수 환자 관련된 것들인데, 만약에 환자가 이수에서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그것도 엎드린 상태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양팔을 환자의 귀 옆으로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돌려주시면 환자의 머리가 고정된 상태로 이 안면이 수면 위쪽으로 노출될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이제 환자를 물 밖으로, 무트로 이제 이송해 주시면 환자의 수상 구조도 되면서 척추의 위험성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상태로 구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통나무 굴리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건데요. 요거는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분이 계시잖아요. 네 분이 하셔야 되는 수기이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환자 목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환자 목 고정 상태에서 여기 이제 들것 장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머리 계속 잡아 있는 상태죠, 그죠?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목 보호대를 썼잖아요. 경추 보호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환자의 머리를 계속 사람이 잡고 와서 고정시켜야 되는가에 관련된 질문들이 조금 간혹가다 나오는데, 그건 별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경추 보호대는 환자의 머리를 완벽하게 고정시키는 100%의 고정률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경추 보호대를 쓰더라도 환자의 머리는 어느 정도의 그 운동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준다, 고정시켜준다, 손으로 고정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비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건데 요거까지는 굳이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렇게 환자 척추 손상이 의심되면 저렇게 환자를 이송하는구나 라는 정도로까지로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가슴 복부 및 골반 손상, 몸통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머리하고 몸통. 그래서 머리 몸통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고, 아마 그 다음 장에서는 팔다리 손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건데, 이 머리하고 몸통 부분에서의 손상은 생명하고 직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환자에 관련돼서 머리에 피가 나거나 흉부나 복부에 피가 나거나 아니면 흉부나 복부, 머리 쪽에 타박상 등의 둔상, 무딘 손상 등이 의심된다면 여러분들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죠? 그거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환자이기도 하고, 가슴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평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친 쪽이 있다면 다친 쪽을 아래로 눕힌 자세를 취한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똑바로 누워 있는 상태인데 팔을 가지고 이렇게 있고 갈비뼈 이렇게 있고요, 갈비뼈 이렇게 있고 심장이 이렇게 있고 한데, 여기서 여기 이쪽 부분이 너무 아파요. 다쳐서 뭐가 부러졌는지 아니면 그냥 타박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아파요. 숨 쉴 때마다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숨 쉬려면 움직여야 되니까 숨 쉴 때마다 계속 아파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를 어느 쪽으로 눕히라는 소리냐면요, 여기 다친 쪽으로 환자를, 이제 좌측이니까 환자 입장에선 좌측으로 이렇게 조금 자세를 돌려서, 환자를 약간 돌려서 눕히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 반대편 폐가 양쪽 에 있잖아요, 그죠? 양측에 있다 보니까 한쪽 폐는 다쳐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한쪽 폐에서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환자의 호흡곤란 등의 저산소증 혹은 환자를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친 쪽으로 이제 환자를 치우치도록 이렇게 눕혀라라고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요. 이것도 환자의 상태마다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숨쉬기가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한쪽 폐가 너무나 많이 다쳐서 그쪽 폐의 기능이 아예 원활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눕히셔도 되는데요. 손상 자체가 그렇게 경미하다면 굳이 다친 쪽으로 눕힐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 흉부 손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쪽 부위에서의 척추 손상을 확인했더니 척추 손상이 의심된다 라고 하게 된다면 굳이 또 환자를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로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시간 기침 유발은 이런 폐렴 반지하고 산소 부족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기가 닫힌 쪽에서 그 닫힌 폐 쪽에서는 공기가 갇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요. 여기는 매시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심각한 손상 환자라고 하게 된다면 대부분 어떻게 할 거죠? 신고를 할 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분이라고 했죠? 8분 정도면 현장에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겠죠. 책이 만들어진 이 내용들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그 교재 바탕이 그 미국에 있는 교재를 번역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매시간이라는 말들이 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적극적인 처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서는 워낙에 도시 외적인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그 이웃 간의 거리가 멀기도 하고 그래서 빠르게 응급으로 시스템을 이용한다. 우리나라처럼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 이렇게 최초 반응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조금 업무 범위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될 응급처치의 범위의 양을 약간의 전문성을 띄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 손상 관련된 내용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제 요거일 거예요. 그죠? 골절 부분들. 물론 타박상들도 있습니다. 흉벽의 타박상들도 자주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많이 주변에서 경험상으로 들어보셨던 것들이 이제 늑골골절이니까. 손상 부위의 고정, 그 다음에 메시안 기축 유발, 치료를 받는다라는 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상 부위에 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붕대를 돌돌돌 말아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흉부에서 다친 부위가 있고, 골가비뼈가 있고, 심장이 이렇게 있고, 이쪽 부위가 이제 골절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뭐만 대시면 돼요? 패드를 대시고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붕대 등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면 됩니까? 안 되죠. 붕대를 이렇게 돌돌돌 말았을 경우에는 뭘 제한할 수 있어요? 호흡 운동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붕대는 몸통에서 쓰지 마시고요. 복부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가비뼈 골절을 당하는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는 것이 지금 두 개 다 뭡니까? 차죠, 차. 차량입니다, 차량. 운전석이든 조수석이든 상관없이요. 차에서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전방 충돌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앞쪽에 운전대하고 1차적으로 충돌하게 되고 그 충격량이 충부에 있는 가비뼈에 전달되면서 가비뼈가 부러지게 되고요. 물론 여기 안에 있는 장기들도 단순하게 늑골골절 생긴 것이 아니고 장기들도 손상은 받긴 하겠죠. 지금은 이제 가비뼈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측면 충돌인 것 같은데요. 측면에서 차가 딱 밀고 들어오게 되면 쾅 하고 부딪히게 되면 이 밀고 들어온 차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이 타격받은 가비뼈가 부러지게 된다. 물론 여기 있는 장기들도 동일하게 손상을 입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담요 같은 것들로 이제 가슴을 고정시켜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요 흉부에 있는 것들 중에 만약에 상부 위쪽에서 이렇게 갈비뼈가 고철이 났다. 이쪽 부분에서 발생이 났다. 그래서 발개를 이렇게 길게 되고 몸통을 이렇게 감았다. 이 지금 삼각건의 끈이 위쪽에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몸통을 둘러싸는 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여기 지금 보니까 하부 늑골절이라서 폐 전체 전반적으로 압박을 주지 않는 방법이라서 요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몸통을 완벽하게 둘러싸는 붕대법은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묵치 박힌 물체는 그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죠? 고정하는 거 별도로 추가 설명은 없이 다음 쪽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전에 했던 내용들하고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어서 이렇게 그 벌기 드레싱 높게 쌓아 올려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드레싱 재질을 통해 가지고 고정만 시켜주시면 되겠다. 여기서 같은 경우도 이제 흉부를 둘러싸는 드레싱을 했는데요. 이 드레싱 보시게 되면 제재가 뭐예요? 지금 압박 붕대는 아니죠, 그죠? 압박을 줄 수 있는 붕대는 웬만해서는 쓰시면 안 되고요. 흉부에서 특히나 더. 그리고 전반적으로 흉부를 다 덮는 부분들은 아니고 일부분만 썼기 때문에 흉부를 둘러싸는 거 이때도 쓸 수는 있다. 전반적으로 다 둘러싸는 것들은 웬만해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이제 공기의 흉곽내 흡입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상처가 흉부내에 있어, 흉부 바깥쪽에 있어서 개방된 상처라서 숨 쉴 때마다 그 개방성 상처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 기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발생된 흉부에서 발생된 새로운 상처를 통해 가지고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환자가 숨을 들이마시는 걸 충분히 내쉬도록 하고 난 이후에 내쉰 상태에서 상처를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려 들어온 그 공기가 충분히 어느 정도 바깥을 통해 가지고 나간 상태, 충분 내압은 어느 정도 낮아진 상태에서 내쉬게 되면 낮아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에 맞게 되면 다시 들으실 때는 공기가 그 개방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처를 맡고 있어 호흡곤란이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공기가 나가도록 다시 한번 막힌 부분을 쳐주고 다시 막아주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하는 처치는 보시는 것처럼 삼면 드레싱입니다. 삼면 드레싱. 삼면 드레싱의 효과는 별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구멍이 뚫렸잖아요. 그 여러 가지 손상 등을 통해 가지고 구멍이 숭숭숭 아래쪽에 있는 폐주지까지 구멍이 숭숭숭 뚫리다 보니까 숨을 쉴 때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쉬었다가 근데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는 못합니다.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갇혀 있고, 공기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점 이 쓸데없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기가슴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옛날에서는 기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흉.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가 점점 호흡곤란이 심해질 거고요. 그 호흡곤란이 심해짐에 따라서 그리고 기흉이 발전함에 따라서 긴장성 공기가슴증, 긴장성 기흉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거는 환자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예방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들어온 그 구멍을 새롭게 발생한 상처 때문에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가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압이 생기게 되는데 빨아들이게 되는 힘에 의해서 이 봉지가 구멍에 달라붙게 되고, 그 달라붙은 공기 때문에 달라붙은 비닐 때문에 외부에 있는 공기가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숨 내쉴 때는 이 구멍을 통해서 나간다.
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한번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가기는 한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던 공기를 계속 바깥으로 빼내기만 할 거다. 맨 처음에는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뭐만 있었어요? 들어오기만 했었는데 이걸 하니까 나가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 이제 몇 가지를 보실 건데, 이 환자도 긴장성기형 환자인 것 같네요. 그죠? 이쪽에 볼록 튀어나온 거 보니까 저쪽에 또 여러분도 눈으로 보셔도 이제 아시겠죠? 이거 굳이 전문적인 지식을 보지 않더라 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몸통이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물론 이제 2D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H줄로 보게 되면 여기까지도 다 지금 부풀어 오는 상태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고요. 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지금 찍힌 건지 아니면 흉부의 손상이 크게 있는 건지는 지금 자세하게 보이진 않지만 이쪽 부분에서 무언가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져 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럴 경우에는 당연하게 또 이렇게 차여져 있는 공기를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잠깐 설명을 제외했는데 요거 보시게 되면요, 어, 우리 호기 같은 경우는요 나왔다가 들어오는 구멍하고 나가는 구멍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동일하다. 소화기계는 들어오는 구멍하고 나가는 구멍이 다르잖아요. 그죠? 소화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폐쇄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으로. 그런데 이 폐쇄된 공간 같은 경우도 어느 때는 개방이 되고 어느 때는 닫혀요. 어느 때 닫히죠? 우리가 숨을 멈췄을 때, 숨을 멈추는 일상생활에서 숨을 멈추는 때가 어디일까요? 당연하게도 무언가를 먹을 때, 식음료 등을 먹을 때, 식음료분을 통해서 음식료 등을 포함해 가지고 다 먹을 때 이제 기도로 음식물을 넘어가지 않도록 막게 되는 거죠. 우리는 먹는 구멍하고 숨 쉬는 구멍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같은 그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멍을 쓰다 보니까 하나의 기능이 움직일 때는 다른 기능은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딱 막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운전대 그 안전벨트 매지 않아서 운전대에 딱 부딪히게 되면 마치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공기를 가득 차져 있는 봉지를 하나의 손으로 쾅 하고 터트리는 그런 효과가 폐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통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그 환자에 대한 예시가 교통사고로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 별다를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대부분 모든 환자를 다 만날 수 있는 그 사고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 응급의료 체계라는 것 자체가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응급의료 체계가 법으로도 제정이 되기도 하고 운영이 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의학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복부 손상인데, 복부 손상은 이제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복부는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여지는데, 여기가 배꼽이에요, 배꼽. 배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직각선, 가운데 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직각되는 2개의 선을 긋게 되면, 사보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사분위에 있는 장기가 각기 다르거든요. 어느 쪽에서는 간의 장기가 좀 더 크고 어느 쪽에서는 비장의 위치가 조금 더 크고 위가 어디에 있고 대장이 어디에 있고 대장이 어디 부분들에 있고 그 다음에 소장이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분인을 통해서 우리가 뭐 우상복부가 아프다, 우하복부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쪽에 어떤 장기들이 있으니까 어떤 장기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판가름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분위 방법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요 사분이는 저희들은 많이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장기 위치까지 다 모두 완벽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보보통 찍면 그냥 그 사분의 안에 있는 장기까지는 외우지 못하더라도 만약에 사분이 쓰시잖아요. 오른쪽이 아파요, 왼쪽이 아파요, 위쪽이 아파요, 아래쪽이 아파요. 뭐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해주셔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부 손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